1. 그림과 같은 이경간 연속보의 등분포화 중 W는 400kg이 작용할 때 전달력이 0이 되는 위치는 지점 A로부터 얼마의 거리에 있는가? 1. 0.75m. 2. 주어진 단면의 도심을 구하면 1번. 3.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B단의 모멘트 하중 N이 작용할 때 경간 AB 중에서 수직 처짐이 최대가 되는 곳의 거리는 X는 2. X는 0.577m. 4. 그림과 같은 강제 구조물이 있다. AC, BC 부재의 단면적은 각각 10cm, 20cm이고 연직하중, P는 9톤이 작용할 때 시점의 연직 처짐을 구한 값은 2. 0.785cm. 5.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의 윗면에 전달력 V는 540kg이 작용하여 그림과 같이 상면이 옆으로 0.6cm만큼의 변형이 발생되었다. 재료의 전단 탄성 계수는 얼마인가? 3. 20kgcm. 6. 그림과 같이 시점이 내부인지로 구성된 게르버보에서 B지점에 발생하는 모멘트의 크기는 1. 9톤 m. 7. 그림과 같은 두 개의 캔틸레버보에 저장되는 변형 에너지를 각각 UU라고 할 때 UU의 B는 3. 8. 8. 지간 10m인 단순보 위를 한 개의 집중하중 P는 20톤이 통과할 때 이 보에 생기는 최대 전단력 S와 최대 윗모멘트 M이 옳게 된 것은 3. S는 20톤, M은 50톤 M. 9. 아래 그림과 같은 부정정보에서 B점의 연직 박력은 3번. 10. 장주의 탄성 좌구라 중 PCR은 아래의 표와 같다. 기둥의 각 지지 조건에 따른 N의 값으로 틀린 것은 4. 일단 고정 타단인지 N은 1/2. 11. 다음 중 정의 값뿐만 아니라 부의 값도 갖는 것은 4. 면 상승 모멘트. 12. 단면이 20cm, 30cm인 압축 부재가 있다. 그 길이가 2.9m일 때 이 압축 부재의 세장비는 약 얼마인가? 2. 50. 13. 그림과 같은 단면에 전단력 V는 60톤 이 적용할 때 최대 전단 능력은 얼마인가? 2. 160kg cm2. 14. 그림과 같이 케이블에 500kg이 추가 매달려 있다. 이 추의 중심을 수평으로 3m 이동시키기 위해 케이블 길이 5m 지점인 A점에 수평력 P를 가하고 자한다. 이때 힘 P의 크기는 1. 375kg. 15. 아래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보의 3tm의 등분포화중과 10톤의 집중하중이 작용할 때 A점의 힘 모멘트는 3. 마이너스 34.6톤 4m. 16. 다음 그림과 같은 서민지 아치의 집중하중 P가 가해질 때 지점 B에서의 수평 발력은 4번. 17. 아래 그림과 같은 트러스에서 부재 AB의 부재력은 1. 10.625톤. 18. 아래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 발생하는 최대 휘 모멘트를 구하면 2. 마이너스 12톤 M. 19. 아래 그림에서 블록 A를 뽑아내는데 필요한 힘 P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3. 9kg 이상. 20. 탄성 계수가 2. 푸아송비가 인재료의 최적 탄성 계수는 K는 4번. 21. 측량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구면 삼각법을 적용하는 측량과 평면 삼각법을 적용하는 측량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다. 22. 수준 측량에서 시준거리를 갖게 함으로써 소거할 수 있는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표적의 은근 부정학으로 인한 오차를 소거할 수 있다. 23. 유텀 좌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우리나라 49역과 43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24. 1600m의 정사각형 토지 면적 0.5m2까지 정확하게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 길이의 최대 허용 오차는 2. 625mm. 25. 도로공사에서 거리 20m인 성토 구간에 대하여 시작 단면 A1은 72mm, 끝 단면 A2는 182mm, 중앙 단면 M은 132mm라고 할 때 각주 공식에 의한 성토량은 4. 2606.7m3. 26. 도로 기점으로부터 교점까지의 추가 거리가 400m. 곡선 단지름 R은 200m, 교각 I는 90도인 원곡선을 설치할 경우 곡선 시점은 3. 넘버 10. 27. 곡선 설치에서 교각 I는 60도, 반지름 R은 150m일 때 접선장은 2. 86.6m. 28. 수평각 관측 방법에서 그림과 같이 각을 관측하는 방법은 4. 조합각 관측법. 29. 수치 지형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주로 필지 정보와 표고 자료, 수계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30. 수준 측량의 야장 기입 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전시와 후시만 있으면 되는 방법은 주행하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1. 고차식. 31.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2/0, 4/10, 6/10, 8/10인 곳에서 유속을 측정한 결과가 각각 1.2m 매초, 1.0m 매초, 0.7m 매초, 0.3m 매초이었다면 평균 유속은 4. 0.775m 매초. 32. 삼각망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의 한 변의 길이는 기산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3. 비고 65m의 구릉지에 의한 최대 기복 변이는 2. 0.35cm. 34. 클로소이드 곡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클로소이드 요소는 모두 단위를 갖지 않는다.
35. 항공사진 측량의 입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기선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짧은 경우보다 과거감이 크게 된다. 36. 측점 A에 각관측 장비를 세우고 50m 떨어져 있는 측점 B를 시준하여 각을 관측할 때 측선 AB의 직각 방향으로 3cm의 오차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각관측 오차는 3. 0도204. 37. 직접법으로 등고선을 측정하기 위하여 A점에 레벨을 세우고 기계고 1.5m를 얻었다. 70m 등고선상의 P점을 구하기 위한 표척의 관측값은 3. 3.1m. 38. 하천에서 수혜선 결정에 관계되는 수위는 4. 평수위. 39. 20m 줄자로 두 지점의 거리를 측정한 결과가 320m이었다. 1회 측정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3mm의 우연 오차가 발생한다면 두 지점 간의 우연 오차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2mm. 40. 시가지에서 5개의 측점으로 배합 트래버스를 구성하여 내각을 측정한 결과 각관측 오차가 30이었다. 각관측의 경중률이 동일할 때 각오차의 처리 방법은 2. 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등배분한다. 41. 삼각위어에서 수도를 H라 할 때 위어를 통해 흐르는 유량 Q와 비례하는 것은 4. H5V. 42. 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프루드수가 1보다 큰 흐름에서 1보다 작아질 때 발생하는 현상. 43. 어떤 계속된 호우에 있어서 총유효우량 리, 직접 유출의 총량, K, 유역면적 A 사이에 성립하는 식은 4번. 44. DAD 해석에 관계되는 요소로 짝지어진 것은 1. 강우 깊이, 면적, 지속기간. 45. 그림과 같이 원형관 중심에서 V의 유속으로 물이 흐르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A점에서의 마찰력은 V2에 비례한다. 46. 두 개의 수평한 판이 5mm 간격으로 놓여 있고 점성계수 0.01은 SCM2인 유체로 채워져 있다. 하나의 판을 고정시키고 다른 하나의 판을 2m/초 움직일 때 유체 내에서 발생되는 전다 능력은 4. 포NCM2. 47. 관내의 손실수도와 유량과의 관계로 옳은 것은 3. HLQE. 48. 유역의 평균 폭 P, 유역 면적 A, 권리의 유로 연장, L인 유역의 형상을 양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유역 형상 계수는 2. AL2. 49. 지하수 흐름과 관련된 두피트의 공식으로 옳은 것은 1번. 50. 강우 자료의 변화 요소가 발생한 과거의 기록치를 보정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자료의 일관성을 조사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3. 이중 누가 우량 분석. 51. 수면폭이 1.2m인 V형 삼각수로에서 2.8N3S의 유량이 0.9m 수심으로 흐른다면 이때의 비에너지는 4. 2.27m. 52. 측류 영역에서 사용 가능한 마찰 손실 계수의 산정식은 4번. 53. 수심 10.0m에서 파속이 50.0m/초인 파랑이 입사각 30도로 들어올 때 수심 8.0m에서 굴절된 파랑의 입사각 40.0m/초. 2. 23.58도. 54. 벤츄리미터의 일반적인 용도로 옳은 것은 3. 유속 측정. 55. 단면적 20cm인 원형 오리피스가 수면에서 3m의 깊이에 있을 때 유출수의 유량은 2. 0.0092M3S. 56. 그림과 같은 관로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QA는 QB. 57. 1시간 간격의 강우량이 15.2mm, 25.3mm, 20.3mm, 7.6mm이고 지표 유출량이 47.9mm일 때 인덱스는 1. 5.15mm HR. 58. 비중 R1의 물체가 비중 R2의 액체에 떠있다. 액면 위의 부피과 액면 아래의 부피 B는 2번. 59. 기계적 에너지와 마찰 손실을 고려하는 베르누이 정리에 관한 표현식은 3번. 60. 수심 2m, 폭 4m, 경사 0.0004인 직사각형 단면 수로에서 유량 14.56M3S가 흐르고 있다. 이 흐름에서 수로 표면 조도 계수는 2. 0.01099. 61. 인장 2형 철근의 정착 길이 산정 시 필요한 보정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에폭시 도막 철근이 상부 철근인 경우 상부 철근의 위치 계수와 철근 도막 계수의 곱가 1.6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62. 그림과 같은 용접부에 작용하는 용력은 4. 125.0MPa. 63. T형 PS15의 설계하중을 작용시킨 결과 보의 처짐은 0이었으며 프리스텔스 도입 단계부터 부착된 계측 장치로부터 상부 탄성 변형률 3.5곱과 기백사를 얻었다. 콘크리트 탄성 계수 20는 26,000MPa, T형보의 단면적 AG는 150,000mm이 유효율 R은 0.85일 때 강제의 초긴장력 파이를 구하면 1. 1606kN. 64. 아래 그림과 같은 보에서 계수 전달력 Q는 225kN에 대한 가장 적당한 스터럽 간격은 3. 210mm. 65. 강도 설계에서 FCK는 29MPa, FY는 300MPa일 때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 B는 2. 0.046. 66. 철근 콘크리트의 강도 설계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본 가정으로 틀린 것은 3.
인장 측 연단에서 철근의 극한 변형률은 0.003으로 가정한다. 67. 보행 하라중은 1.7tm, 자중은 1.1tm인 등분 포화중을 받는 경간 12m인 단순 지지보의 개수 휠 모멘트는 72.7톤 m. 68. BW는 300mm, D는 500mm인 단철근직 사각형 보가 있다. 강도 설계법으로 해석할 때 최소 철 근량은 얼마인가? 1. 555mm. 69. 아래의 그림과 같은 복철근 보의 탄성 처짐이 15mm라면 5년 후 지속하중에 의해 유발되는 전체 처짐은 1. 35mm. 70.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철근 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인장 E형 철근의 겹침 이음에서 A급 이음은 1.3L 이상, B급 이음은 1.0dl 이상 겹쳐야 한다. 71. 프리스트레스의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중 프리텐션 방식보다 포스트 텐션 방식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2. 강제와 쉬스의 마찰. 72.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단 철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E형 철근을 전단 철근으로 사용하는 경우 설계기 중 항복 강도 F는 550MPa를 초과하여 취할 수 없다. 73. 다음은 A형 강에서 인장 응력 검토를 위한 순폭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번. 74. 직사각형 단순보에서 개수 전단력 V 70KN을 전단 철근 없이 지지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최소 유효 깊이 D는 2. 572mm. 75. 경간이 8m인 직사각형 PSC의 개수하중 W는 40KNM이 작용할 때 인장 측의 콘크리트 응력이 0이 되려면 얼마의 긴장력으로 PS 강제를 긴장해야 하는가? 4. P는 3840KN. 76. B는 300mm, D는 500mm, 에즈는 3D 25는 2520mm가 일렬로 배치된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설계 힘 강도 M은 얼마인가? 3. 236.4KN M. 77. 슬래브와 보가 일체로 타설된 비대칭 T형보의 유효폭은 얼마인가? 1. 800mm. 78. 강도 설계법에서 그림과 같은 T형보의 응력 사각형 블록의 깊이는 얼마인가? 3. 140mm. 79.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중 포스텐션 장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부착시키지 않은 PSC 부재는 부착시킨 PSC 부재에 비하여 파괴 강도가 높고 균열 폭이 작아지는 등 역학적 성능이 우수하다. 80. AG는 180000mm, FCK는 24MPa, FY는 350MPa이고 종방향 철근의 전체 단면적 4500mm인 나선 철근 기둥의 공칭축 강도는 4. 4381.9KN. 81. 베인 테스트에서 베인의 지름 5cm, 높이 10cm 파괴 시 토호크가 590kg/cm일 때 점착력은 1. 1.29kg cm2. 82. 단면적 20cm이 길이 10cm의 시료를 15cm의 수두차로 정수의 투수 시험을 한 결과 2분 동안 1호용 CM3에 물이 유출되었다. 이 흙의 비중은 2.67이고 건조 중량이 420g이었다. 공극을 통하여 침투하는 실제 침투 요소 VS는 약 얼마인가? 2. 0.296cm 세크. 83. 단위 중량이 1.8km3인 점토 지반의 지표면에서 5m 되는 곳에 시료를 채취하여 안밀 시험을 실시한 결과 과안밀비가 2임을 알았다. 선행 안밀 압력은 4. 18tm이. 84. 연약 지반의 구조물을 축조할 때 피조미터를 설치하여 과잉간극 수압의 변화를 측정했더니 어떤 점에서 구조물 축조 직후 10tm이었지만 4년 후는 2tm이었다. 이때의 안밀도는 4. 80%. 85. 다음 그림과 같은 PQ 다이아그램에서 K선이 파괴선을 나타낼 때 이 흙의 내부 마찰각은 3. 38.7도. 86. 다음 그림에서 A점의 간극 수압은 2. 6.67tm2. 87. 연약 지반 위에 성토를 실시한 다음 말뚝을 시공하였다. 시공 후 발생될 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안밀로 인해 부해주면 마찰력이 발생되므로 말뚝의 지지력은 감소된다. 88. 얕은 기초에 대한 테르자기의 수정 지지력 공식은 아래의 표와 같다. 4m 곱하기 5m의 직사각형 기초를 이용할 경우 형상계수의 값으로 옳은 것은 3. 알파 1.24, 베타 0.42. 89. 다짐되지 않은 두께 2m, 상대 밀도 40%의 느슨한 사질토 지반이 있다. 실내 시험 결과 최대 및 최소 간극비가 0.80, 0.40으로 각각 산출되었다. 이 사질토를 상대 밀도 70%까지 다짐할 때 두께의 감소는 약 얼마나 되겠는가? 2. 14.6cm. 90. 33도인 사질토에 25도 경사의 사면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 비탈면의 지표까지 포화되었을 때 안전율을 계산하면 1. 0.62. 91. 사질토 지반에 축조되는 강성 기초 접지와 분포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3. 기초의 중앙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92. 말뚝 지지력에 관한 여러 가지 공식 중 정역학적 지지력 공식이 아닌 것은 4.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 93. 평판 제하 실험 결과로부터 지반의 허용 지지력 값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1. 항복 강도의 1/2, 극한 강도의 1/3 중 작은 값. 94.
흙의 다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다짐 에너지가 클수록 최적 함수비는 커진다. 95. 아래 그림에서 A점 흙의 강도 정수가 신은 3tm이 30도일 때 A점의 전단 강도는 2. 7.39tm2. 96. 점토 집안으로부터 불결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 시료는 직경 5cm, 길이 10cm이고 습윤 무게는 350g이고 함수비가 40%일 때 이 시료의 건조 단위 무게는 3. 1.27gcm3. 97. RT는 1.9tm3 30도인 뒤채운 모래를 이용하여 8m 높이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고자 한다. 폭 75mm, 두께는 3.69mm의 보강띠를 연직 방향 설치 간격 SY는 0.5m, 수평 방향 설치 간격 SH는 1.0m로 시공하고자 할 때 보강띠에 작용하는 최대 힘 Tmax의 크기를 계산하면 2.53톤. 98. 아래 표의 설명과 같은 경우 강도 정수 결정에 적합한 3축 압축 시험의 종류는 3. 비암 밀비 배수 시험. 99. 두 개의 규소판 사이에 한 개의 알루미늄판이 결합된 3층 구조가 무수히 많이 연결되어 형성된 점토 광물로서 각 3층 구조 사이에는 칼륨 이온으로 결합되어 있는 곳은 4. 일라이트. 100. 두께 2m인 투수성 모래층에서 동수경사가 1/10이고 모래의 투수 개수가 5 곱하기 10-2cm/s라면이 모래층의 폭 1m에 대하여 흐르는 수량은 매 분당 얼마나 되는가? 1. 6000cm 3민. 101. 그림은 급속 여과지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여과 유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정압 여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4. D. 102. 유입 하수의 유량과 수질 변동을 흡수하여 균등화함으로써 처리시설의 효율화를 위한 유량 조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조내에는 오염물질의 효율적 침전을 위하여 난류를 일으킬 수 있는 교반 시설을 하지 않도록 한다. 103. 관망에서 등치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수도 손실이 같으면서 관의 직경이 다른 관을 말한다. 104. 하수도 계획의 원칙적인 목표 연도로 옳은 것은 2. 20년. 105. 용존산소 부족 곡선에서 산소의 복기율이 최대로 되었다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점은 2. 변곡점. 106. 도수 및 송수관로 중 일부분이 동수경사선보다 높은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 상류 측에 대해서는 관경을 크게 하고 하류 측에 대해서는 관경을 작게 한다. 107. 슬러지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VI는 침전 슬러지량 100ml 중에 포함되는 mLSS를 그램수로 나타낸 것이다. 108. 유량이 10만 m3D이고 BOD가 2mgL인 하천으로 유량 1000m3D, BOD 100mgL인 하수가 유입된다. 하수가 유입된 후 혼합된 BOD의 농도는 2.97mgL. 109. 계획급 수인고를 추정하는 이론 곡선 시기. 로 표현할 때 식 중에 K가 의미하는 것은 2. 포화 인고. 110. 80%의 전달 효율을 가진 전동기에 의해서 가동되는 85% 효율의 펌프가 300LS의 물을 25.0L 양수할 때 요구되는 정동기의 출력은 4. 107.9kW. 111. 호수나 저수지에서 발생되는 성층현상의 원인과 가장관계가 깊은 요소는 4. 수온. 112. 하수관거 직선부에서 맨홀의 관경에 대한 최대 간격의 표준으로 옳은 것은 2. 관경 600mm 초과 1000mm 이하의 경우 최대 간격 100m. 113. 정수장에서 1일 5만 m3의 물을 정수하는데 침전지의 크기가 폭 10m, 길이 40m, 수심 4m인 침전지 2개를 가지고 있다. 이지의 침전지가 이론상 100% 제거할 수 있는 입자의 최소 침전 속도는 2. 62.5m/d. 114. 급수 방법에는 고가수 조식과 압력수 조식이 있다. 압력수 조식을 고가수 조식과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작상의 최고 최저의 압력차가 적고 큰 수압의 변동폭이 적다. 115. 하수의 배제 방식 중 분류식 하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우천시에 수세 효과가 있다. 116. 수질시험 항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BOD는 수중 유기물이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 3일간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으로 표시한 것이다. 117. 어떤 지역의 강우 지속시간과 강우 강도 역수와의 관계를 구해보니 그림과 같이 기울기가 1/3000, 절편이 1/150이 되었다. 이 지역의 강우 강도를 톨버트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118. 우수 조정지의 설치 장소로 적당하지 않은 곳은 1. 토사의 이동이 부족한 장소. 119. 특정 오염물의 제거가 필요하여 활성탄 흡착으로 제거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수량 대비 5%의 활성탄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의 75%가 제거되며 10%의 활성탄을 사용한 때는 96.5%가 제거되었다. 이 특정 오염물의 잔류 농도를 처음 농도의 0.5%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수량 대비 몇 %로 처리하여야 하는가? 4. 약 16%. 120. 계획 오수량 산정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0.9에서 1.2배를 표준으로 한다.